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시장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2018년 일본 동아협회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회사 약 150곳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시장 규모를 따져보니 국외에서 영화 상영이나 게임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1조 92억엔, 하나로 10조 8,092억 원대를 돌파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에 이른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46%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시장 규모 추정은 단지 만화 영화 그 자체가 아닌 텔레비전, 영화, 게임, 인터넷을 통한 영상 서비스 등 9개 분야 매출을 토대로 산출하며 관련 상품이나 파생되는 산업군까지 합산하면 그 매출이 광범위해집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한 일본의 위상을 흔들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류가 문화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을 홀리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여겨지던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고 이제는 이를 한국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주간 애니메이션 랭킹에서 한국의 웹툰 시네탑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 순위는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이 매긴 평점과 관심도를 개량화한 것으로 최신 트렌드의 척도로 통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는 일본의 망가와 아니메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줄곧 독식해왔습니다. 국내외를 합쳐 무려 22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철옹성 같은 위상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틈을 비집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만화가 미국 코믹이나 일본의 망가를 이은 신흥 강자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시네탑을 보면 5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원작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네탑은 누적 조회수가 무려 45억회입니다. 주인공인 소년 바미, 소녀 라엘을 찾아 탑에 오르는 판타지물입니다. 작년엔 웹툰 한 편에 독자의 댓글 100만 개가 달리는 기염을 토했으며 11년째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입니다. 시네탑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와 갓 오브 하이스쿨도 시네탑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작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만화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일본에서만 하루 동안 2,815만엔, 하나로 약 3억 2,300만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독자 50만 명이 편당 61엔 700원씩 내고 웹툰을 본 것입니다.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는 웹툰 피코마에서 공개하는 이 만화는 지난 14개월 동안 일본에서 7억 6,500만엔, 하나로 88억 원을 벌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콘텐츠 전문 매체인 ASM랜드는 지난 30-40년 동안 아시아의 코믹 창작물은 모두 망가로 통했지만 당시에도 한국엔 만화라는 장르가 존재했다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테크놀로지 덕분에 만화가 북미, 유럽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수천, 수백만의 글로벌 독자들이 한국의 만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만화가 성장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3대 웹툰 회사 네이버 웹툰, 피코마, 코미코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은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구글 앱 장터의 만화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간 이용자는 6,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유독 강세인 피코마와 인터넷 기업 NHN의 웹툰인 코미코도 각각 450명과 600만 명에 달합니다. 상승세는 더 무섭습니다. 매년 이용자 증가율이 2자릿수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의 만화이지만 여전히 세계 만화의 60% 이상을 장악한 일본 만가와 비교하기는 이릅니다. 또 한국의 만화와 웹툰이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세계 디지털 만화는 2-3조 원에 협소한 시장입니다. 종이책 만화까지 합쳐봤자 겨우 10조 원 안팎입니다. 만화의 한계를 넘으려면 애니메이션과 방송, 영화, 게임 등 주변 시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만화의 협소한 시장을 원작의
무분별하게 지식재산권 판매로 메우는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만화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웹툰 융합센터가 들어서는 등 누구나 웹툰을 배우고 그릴 수도 있도록 지역별로 창작 교육 기반 시설이 구축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획 개발 단계의 만화작품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과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화 산업 발전 계획은 꿈이 커가는 한국 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 환경 개선 및 3대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툰은 제작 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에 만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창작, 사업, 교육이 결합된 공간으로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과 기업 40여 개의 입주실, 교육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이 함께 건립돼 주거까지 배려하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창작, 교육 기반 시설도 확충합니다. 지역 내에서 인력 양성, 창작 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광역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 캠퍼스 6곳과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 체험관 37곳을 오는 2023년까지 15곳과 50곳으로 늘립니다.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과 제작 단계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작품 기획 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합니다. 또한 5G 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 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 웹툰 개발을 지원해 만화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하기도 했고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웹툰의 불법 복제, 유통에 따른 업계 순매출 피해 규모는 494억 원에 이르고 국내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 정부와 국제기업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자 검거 시 범죄 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화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눈치채고 마음먹고 제대로 육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세계 만화 산업이 디지털 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 9조 7천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한국 만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휩쓰는 건 웹툰뿐만이 아닙니다. K-드라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중독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의 불시착이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 대륙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간지 옵저버는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쇼와 영화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사랑의 불시착은 TV쇼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 드라마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팬들과 만나며 종이의 집, 기묘한 이야기, 워킹데드 등 유명 드라마 시리즈와 함께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 평점 전문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7%를 받아 한국 드라마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전문 사이트인 IMDb에서도 리뷰 평점 9.1점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호평과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포브스에서는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과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로 선정해 국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으며 영국의 BBC 역시 긍정적인 리뷰를 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만의 주요 매체와 아시아권 매체들에서는 관련 기사가 지면 표지를 장식하는 등 유럽과 미국,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웹툰과 드라마만 있었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K-예능의 힘 또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첫 방송된 TVN 꽃보다 할배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태국, 터키, 이탈리아 등 총 10개 국가에서 방송되며 효자 예능으로 등극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각 국가 특징에 맞게 리메이크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 한류 예능으로 자리잡은 MBC의 복면가왕도 순항 중입니다. 태국에서는 시즌 6까지 방송되며 국민 프로그램이 된 복면가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20개국 이상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판 더 마스크드 싱어는 시즌 3까지 방송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슈퍼볼 직후 특집 편성되며 인기를 입증한 미국판 복면가왕은 첫 방송 시청자 수가 2373만 명에 달하며 전편을 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이제 뭐 만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예능,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네요. 일본은 이제 만화도 안 돼, 드라마도 안 돼, 예능도 안 돼,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하락세가 가파르네요. 이게 다 아베씨 덕분입니다. 아베씨 고마워요. 계속 그렇게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싹 다 점령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한일 경제 갈등으로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살 길을 찾겠다고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서 오늘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C19 사태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 깊은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C19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해 많은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지위는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에서의 부품 공급이 중국의 마음대로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C19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철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전면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커들로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도 2,435억엔 약 2조 7,700억 원을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의 철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할당해 놓았습니다. 2,200억엔은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 지원하고 나머지 235억엔은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때에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4월 30일 일본이 2,200억엔을 생산 거점을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제품, 부품, 소재 공급망이 두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의 생산 거점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캐논 등 일본 기업들에게 철수를 계획하고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철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발과 기업들의 비협조로 일본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대형 비밀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1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주력 기업의 부재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 개발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입니다. 해외에 강한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기업을 일본에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자는 것이 원대한 비밀 프로젝트인 거죠. 이 결정은 C19 사태 이전에 이미 극비리에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일으킨 한국과의 경제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특정 세계 품목이 한국과 삼성전자의 위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한국의 부품 개발과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에 처해버린 것을 보면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이커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제품 메이커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결코 강점이 지속될 수가 없으며 이번 C19 사태처럼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중국의 단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한일 경제 갈등이 도리어 일본 기업의 위기로 이어졌고 일본 기업들이 도리어 중국이나 한국에 새로 공장을 건설하면서 납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 모든 것이 일본에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메이커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초극비 비밀 울트라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일본의 특종 기사로 알려진 지금도 그게 울트라 슈퍼 비밀 프로젝트구나 하는 정도지 별 감흥이 없네요. 정말 북쥐고 장구친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일으킨 경제전쟁에서 몰랐는데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본과 지금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100%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나라인데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기술의 원천인 반도체 공장이 아시아권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세서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칩 공장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국내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미국의 인텔과 애플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국에서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텔은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텔을 사이에 두고 아베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베가 도대체 무슨 작전이 있어서 인텔과 TSMC를 국내 유치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헛물을 켜도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놓고는 이제는 무슨 비밀 프로젝트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습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